교실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칙 뭐가 있을까요? 야구도 좋습니다. 사실 체육교과에 보면 야구형 게임이 등장을 하는데 의외로 야구 룰을 잘 모르는 여학생이 상당히 많고 남학생조차도 야구 룰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뭐 야구를 교실에서 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냥 그 사키 나무 있잖아요. 예, 그 나무에다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컷 문제를 맞추고 나왔더니 삼진 아웃. 예, 우와, 아주 오랜만에 문제를 맞춰서 나왔는데 2루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교실에서 진행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잖아요. 야구판을 두고 이 윷놀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사실 야구는 공격 진영이 있고 수비 진영이 있으니까 서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1모듬은 다이아몬드형의 야구 말판을 두고 또 2모듬은 마찬가지 다이아몬드형, 3모듬도 다이아몬드형. 약간은 좀 변형을 하는 거죠. 원래는 공격과 수비로 나눠서 가지만 다이아몬드형에서 내가 출발해서 1루타를 했다. 그러면 1루 주자. 근데 거기서 삼진 아웃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1루 주자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루타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럼 1루 주자는 3루로,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로, 그 다음에 쳤어요. 근데 파울이에요. 그러면 2루와 3루에 그대로 있고, 쳤어요. 삼진 아웃이에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안타를 1루타를 쳤어요. 그러면 1, 3루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모듬의 진영이 있고 또 2모듬에서 나오면 또 야구 그 진영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야구로 진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의 야구 경기의 룰하고는 살짝은 차이는 있죠.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체육 시간을 통해서 뭐 발야구라든지 또는 티볼을 하면서 공격 진영과 이거 바뀐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잡았는데 여학생들은 계속 뛰는 경우도 있고 안탄데도 그냥 가만히 뛰라고 하니까 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런 퀴즈를 통하면 같이 룰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 이런 거 하나 두고 또 그냥 윷놀이 하나 두고 책상 배치를 이 역 디귿자 형태로 쭉 한 다음에 앞에서 윷가락을 다 볼 수 있게끔 또 이런 추첨 사항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면 보다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모든 별이 게임을 진행했을 때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못하는 아이에게 답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는 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일어났는데 옆에서 또는 써가지고 이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랬더니 이걸 그럼 어떻게 방지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2번 친구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엎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2번 친구만 듣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들, 왜 말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모든 활동과 게임을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임과 활동은 분명히 규칙을 지킬 때 제일 재미있는 것이고 추후에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반칙을 쓰고 변칙을 쓰면 그 활동에 과연 재미있을까? 분명한 건 꼭 규칙을 지켜서 이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다 더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는 목적과 취지를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뭐 소감이나 느낌이나 또 떠오르는 생각들. 네, 선생님.
그 옆에서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던 부분을 다시 모여서 뭐 해라 하는 시간을 주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알려주면 그 아이가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밀해지는 기회도 되고 해서 뭘 그렇게 국가 비밀도 아닌데 엎드리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꼭 그런 게 좋다면 그런 과목에서는 뭐 가끔 그렇게도 하지만 이제 서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약간 게임이라는 게 승패가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민감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는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정답의 단서, 힌트 정도는 옆에서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 하실 말씀이나 소감이나? 저는 거기다가 좀 덧붙여서 애들을 그 골든벨을 조금 더 거기다가 적용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해당되는 애들 한 명, 4명이면 5명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앞으로 나오게 해서 판 하나 저기 그 화이트보드 판 하나 작은 걸 주고,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문제를 내면은 그 앞에 있는 해당되는 애들만 그것을 적어서 골든벨 같이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면은, 그러면 저기 정답이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간에 정답 맞힌 사람은 일단 나와서 한번 이렇게 던질 수 있게끔. 그죠? 문제를 내는데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손 들고 하면은 정답을 알고 있는 애가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을 먼저 드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이제 문제를 적어서 이렇게 판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2모듬도 맞추고 3모듬도 맞추면 2모듬도 나와서 유도 한번 던지고 3모듬도 나와서 유를 한번 던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진행 속도도 더 빨라지겠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사실 집단지성의 또 힘을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게임적인 요소와 또 학습 정리적인 요소를 더해서 한번 교실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